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이 마니커 광고 들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찜닭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런 비 오는 날 또 찜닭에 마지막에 그 소스에 밥을 이렇게 볶아 먹고 비벼 먹고 하면 진짜 맛있는데 여러분들도 뭐 어딘가에 가셔서 드셔도 좋지만 이제 집에서 또 맛있게 닭 요리 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군침이 나는 상황인데 침 한번 삼키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글로벌 인터뷰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네, 굿모닝입니다. 연휴 잘 보내셨어요? 네, 잘 네, 보냈습니다. 사실 원래 연휴 때 우리 교수님 전화 드릴까 하다가 마지막 교수님의 눈빛이 나는 연휴 때 쉬고 싶어 이런 눈빛을 좀 제가 읽어서 그 전화 올까봐 걱정을 좀 전화 했죠. 꺼놓으신다고 막 근데 그러셔가지고 대신 그 네, 월요일 날 자정 넘어서 우리 네, 한국 시간으로 그 글로벌 마니 톡스라고 맞아요. 여기 저 네, 3프로에서 이제 영어 방송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그 뉴욕 현지 진행자랑 네, 그런 토픽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국 투자가가 미국 주식 시장에, 그러니까 석개미 얘기죠. 네, 네. 왜 관심을 갖는가? 아, 그러한 흐름이 계속될 것인가? 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또 되게 그 친밀한 게 우리 아침에 이제 다루는 내용들 아니에요. 음. 그래서 이제 편안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예. 여러분 궁금하신 분들은 글로벌 머니터 우리 또 이남우 교수님, 그러니까 네무리라는 이름으로 이제 영어 또 유창하게 하시는 그 모습도 함께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영어 문장은요, 전 이거 보면서 이게 뭘까?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 싶어서 너무 궁금했는데 문장 한번 제가 읽어주시겠어요? 뭐 저 네, 모범 답안은 항상 가르쳐 드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오늘 시장이 급등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것과 직접 관련이 있는 건데 네, what is Powell's 그러니까 파월 음, 연준 의장의 put 그러니까 put option이라는 말이에요. 연준 의장의 put option은 이제 무슨 의미인가? 네,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아까 우리 박 팀장도 얘기했지만 그 약간 리스크 온 그 모드로 다시 약간 시장이 들어가고 네, 오늘 반도체 석스 지수가 4.3% 올랐고 맞아요. 엔비디아도 한 4% 올랐고 네, AMD 6% 그다음에 테슬라가 한 7% 올랐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리스크가 많이 녹아 있는 종목들이 특히 급등을 했는데 시장은 한 2% 가까이 오르고 그래서 이제 뭐냐면 그 파월의 커멘트 수요일 날 이사회를 마치고 발언과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경기 침체를 내가 막아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음, 주식 투자가 입장에서는 풋옵션을 산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풋옵션이 있다는 것은 내가 어떠한 정해진 가격에 팔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야. 시장의 하방 경직성을 막아주는 거죠. 네. 그래서 되게 투자가들이 자신 있게 시장에 참여를 한 것 같고 실제 제가 어제 그 영상을 아침에 바로 만들고 왜냐하면 네. 제가 좀 주목을 수요일 날 그러니까 이틀 전 미국 주가에서 주목을 했던 게 장 종가는 밀렸지만 장중에 신고가를 갱신했었습니다. S&P 맞아요. 500이 그래서 이게 좀 뭔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음. 이제 제 영상을 만들고 제목을 풋옵션을 넣었다가 우리 PD가 그건 너무 어려워서 못 알아들으니까 근데 아, 풋옵션은 뺐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 또 3% 청취자분들은 음. 이런 내용을 좀 아시는 게 그래서 하여간 파웰이 풋옵션을 깔아줬다. 시장의 하방 하방 경직성을 경직성을 만들어주고 만들어줬다. 결국은 경기가 안 좋아져도 금리를 이제 많이 인하해서 그걸 내가 막아줄 수 있다. 이제 그러니까 되게 공격적으로 투자를 리스키 트레이드를 어제 그래서 주가가 많이 어, 올랐습니다. 테슬라 같은 거 이제 7% 오른 맞아요. 거. 근데 뭐 10월 10일 날 로보택시 발표를 앞두고 지금 엄청나게 테스트를 음. 24시간 돌린다는 얘기 제가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는 것 같고 우리 박 음. 팀장님 얘기한 것처럼 유럽의 전기차 판매는 지금 급격하게 지금 둔화되고 있는데 독일 음. 같은데 지금 되게 안 좋아요. 근데 네. 중국은 조금 데이터가 괜찮은 것 같고 어제 또 제가 어디 IFC 여의도의 자산운용사 사장님 만나러 갔다가 네. 무슨 이제 제 거버넌스 포럼 일 때문에 네. 테슬라 매장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네. 항상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 어디 매장 같은 데 가서 막 물어보고 그래요. 네. 근데 보러 온 사람들 많고 어떤 오. 사람은 계약을 하고 그래서 국내에 테슬라가 지금 그러니까 금년 들어서 국내 전기차, 현대 기아차 포함해서 전체 그 시장 1위 마켓 셰어를 지금 차지하잖아요. 음. 그래서 좀 공격적으로 프라이싱을 하면서 지금 많이 파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나중에 많이 자동차가 팔리면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 풀 셀프 드라이빙 같은 걸 통해서 이제 구독 경제 모델로 가려는 이제 일론 마스크의 생각을 구현하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한 가지 또 여기서 궁금한 게 앞서서 파월이 하방 경직성을 만들어줬다. 그러니까 앞으로 경기 침체가 와도 우리가 금리 인하를 하면서 그것을 좀 이렇게 커버할 수 있게 정책을 펼치겠다라는 그 전체 기조를 이야기해 준 거잖아요. 근데 반대로 그럼 경기 침체는 반드시 오는 거네? 이게 연착륙일까 경착륙일까? 그 얘기를 트럼프가 바로 했습니다. 네. 트럼프가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를 정격 인하를 하니까 트럼프가 두 가지 중에 하나다. 음. 연준이 이 정치화돼서 아주 나쁜 사람들이란 얘기를 할 것 아니면 이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 경기가 얼마나 안 좋으면 0.5%를 인하를 했을까? 이제 그런 얘기를 트럼프가 역시 네. 그 좀 재미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저도 그 페이지에 갖고 왔는데, 네. 약간, 예. 그러니까 좀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 그러니까요. 시장은 그렇게 해석을 안 한 거죠, 그렇죠? 예. 이 해석에 따라서 또 시장의 반응이 엇갈린다라는 게 참 이 주식 시장은 이 반응에 있어서의 섣부른 판단을 내릴 수 없다라는 그러니까 항상 생각이 시장이 듭니다. 과거를 통해서 배우지만 과거가 그대로 반복되지 않고 또 오래 경험이 있다고 항상 맞는 것은 아니고 네. 이제 뭐 그런 특징이 있죠, 시장에. 알겠습니다. 자, 우리 교수님 노트북 그 한글 자판이 아직 안 고쳐졌나 봅니다. 예, 그러게요. 그래서 지금 영어로 계속 아직 그 네. 작업을 해서 뭐 여기 내용 콘텐츠에는 한글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제 뭐 시장 얘기를 좀 하고요. 네. 두 번째는 그런 표현을 되게 영어로 많이 써요. 그 lose mojo라고. 그래서 조금 한국말로 하면 속된 말로 맛이 갔다. 그래서 인텔이 구조조정안을 발표를 했죠. 특히 네. 파운드리 사업부를 분할을 해서 독립적인 회사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고 책임을 좀 더 부여하겠다. 그리고 네. 필요하면 자본도 유치하겠다는 건데 일반적으로 그리고 이제 국내 서학개미 분들이 그 인텔 주식을 좀 샀다고 최근에 그런 얘기가 나왔죠. 주가가 네.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네. 근데 한번 그 회사가 과거에 영화를 누렸던 회사가 이렇게 한번 모멘텀이 떨어지고 가장 중요한 거는 좋은 사람들이 다 떠나요. 미국은 그 주식 연계 보상으로 보상을 받는데 주가가 엄청 많이 떨어지니까 내가 과연 이 회사에 있을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새로운 신입 직원들도 좋은 사람 뽑기가 어렵고 네. 그래서 턴어라운드가 되게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인텔이 노력은 많이 하지만 네. 그 얘기를 좀 드리고 그 아까 우리 트럼프 얘기를 했죠. 경기가 얼만큼 안 좋으면 그 금리를 0.5%나 낮추냐. 근데 최근 한두 달 사이에 가장 아웃퍼폼을 한 업종이 컨슈머 스테이플이에요. 대단하죠. 그래서 이제 저도 밀린 그 신문 쭉 보다가 어제 이걸 보고 이거 되게 아주 재밌네. 그러니까 컨슈머 스테이플은 보통 우리가 아는 필수 소비재. 네. 그러니까 뭐 칫솔, 비누, 뭐 월마트, 네. 타겟 뭐 이런 것들 회사. 그래서 요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뭐 지난 한 3, 4년 만에 가장 아웃퍼폼을 했고 여기에 들어 있는 뭐 기라성 같은 다국적 기업들, P&G에서부터 뭐 커스코 뭐 이런 것들은 엄청 뭐 IT처럼 섹시한 주식은 아니지만 우리 포트에 한두 개는 꼭 들고 가면 좋은 아니면 ETF를 사도 좋은 이제 그런 업종이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스타벅스 새로 취임한 CEO가 이분 취임하고 주가가 한 25%인가 그날 올랐죠. 이제 맞아요. 이분이 100일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왜냐하면 보상을 뭐 1억 달러 이상 받는 분이니까 뭔가 이제 발표를 해야 되는데 네. 신뢰를 지금 얻는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종업원들 이해관계자들한테 이제 서한을 보냈는데 최근에 이 커피 빈 프라이스가 원두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계속 맞아요. 갱신하고 있어서 네. 그 커피를 그 에스프레소를 좋아하는 이태리 사람들이 커피를 못 마시고 있다. 근데 거기는 한 1,000원대 커피더라고 이태리는. 네. 그래서 그 얘기가 시간이 되면 이제 마지막에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제 시장의 현재 상황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사상 최고치 다우드로그 S&P도 그렇고 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지금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지금 목요일날 종가는 5,720 정도 됐었죠. 네네. S&P 네. 기준으로. 우리가 보통 항상 시장 얘기할 땐 S&P 500을 기준으로 하는 게 좋고 네. 수요일날 연준이 2시에 기자회견을 하고 보도자료를 낼 때 일시적으로 장중
S&P가 신고가를 찍었어요. 네. 그때 이제 제가 요게 그 캡처를 그 제 월스트리트저널 앱에서 한 건데 5,618을 찍었었어요. 그래서 신고가를 찍었고 그래서 저는 이것이 참 독특하다. 왜냐하면 장은 이제 종가 기준으로 수요일 날 밀렸지만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 그래서 이제 조금 깊이 들여다봤고 실제 우리가 이제 이 5,610 정도면 이제 펄을 할 때 21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밸류에이션이라는 거는 향후 12개월 동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9월이니까 2분기 실적까지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면 금년 하반기, 내년 상반기 더하면 12달 안에 그것의 수익 추정을 기준으로 하면 퍼가 한 21배쯤 된다. 그러니까 뭐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밸류에이션이 이 머리까지 올라간 건 아니지만 어깨 정도, 목 정도까지는 네. 와서 뭐 만만치 않은 수준이다. 이제 그런 얘기는 말씀을 드렸죠. 네. 근데 이제 그 아까도 뭐 우리 방송에서 앵커도 얘기했지만 연준이 여름에 좀 금리 인하를 했었으면 좋을 것인 걸. 그래서 제 생각에는 경기가 진짜 심각해서 0.5%를 인하한 건 아니고,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좀 다시 뒤늦었다. 왜냐하면 그 16개월 동안 인플레이션을 싸우기 위해서 16개월 동안 11차례 금리 인상을 했고 그 이후로 한 1년 이상 높은 수준의 기준금리를 뒀잖아요. 근데 실제 2022년에 너무 뒤늦게 금리를 인상한다고 비난을 많이 받아서 이번에는 늦지 말자. 네. 이제 그런 토론을 뭐 엄청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충분히 이해가고 왜냐하면 신중한 게 항상 맞으니까. 그래서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향후 금리가 얼만큼 인하될 것인가.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0.5% 인하를 했고 네. 연준의 덧 플러스를 보면 그 연말까지 추가로 0.5%. 그 다음에 내년에 한 1%를 추가로 인하. 그러니까 네. 총 합치면 2%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니까 200 베이시스 포인트. 대단히 많은 것이다. 근데 2026년 얘기는 저는 안 해요. 왜냐면 뭐 2년 후를 우리가 아는 게 현실적으로 연준 이사들도 알기가 그 사이에 무슨 불가능한 일이 건데 있을지 그래서 모르니. 내년 말까지 금리가 이번 주 인하된 거 포함하면 2%가 2 퍼센티지 포인트가 인하가 될 수 있다고 네. 상당히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풋옵션이 이제 작동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연준의 기준금리를 올리거나 내리는 것은 시중금리 경제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이제 여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모기지 금리. 미국은 보통 사람들은 그러니까 실리콘밸리는 현금 다 내고 삽니다. 거기는 미국이 아니에요. 근데 돈 안 보통 미국 사람들은 4, 50만 불짜리 집을 내 돈 한 10만 불 내고 3, 40만 불을 30년 모기지를 빌리니까 보통 7, 80%를 빌리죠. 그래서 이제 모기지 금리가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자동차도 할부금융으로 사서 카로운 금리. 여기 두 개가 중요한데 여기 보면 그 파란 선이 연준의 기준금리고 고동색이 모기지 금리나 오토 파이낸싱 금리인데 모기지 금리가 얼마 전까지 7%였고 지난주부터도 계속 떨어지기 시작해서 지난주에 0.15 퍼센티지 내려갔고 이미 이번 주에도 한 0.1% 내려갔으니까 내려가기 시작해서 지금 이제 6.1%까지 내려왔고 내년에 뭐 5% 초반대까지는 내려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미국은 다른 나라들은 금리를 빌리면 그 리파이낸싱 한다고 그래요. 내가 7%의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 사람은 5%에 하면 내가 한 1, 2년 지나면 갈아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가 낮아지면 나의 이자 상환 부담이 줄어드니까 그쵸. 그 여유 자금을 내가 소비를 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가게한테 숨통이 트이고 오토 파이낸싱 금리는 지금 8%대인데 이것도 6% 후반 정도나 7%까지는 내려와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 가게나 기업들한테 기업 대출 금리도 이제 내려갈 테니까 그래서 경제가 급락하는 것을 추락하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 이제 파웰이 적극적인 의사 표명을 했죠. 그래서 앞서 말씀하셨던 파월의 풋옵션이 다시 돌아왔다. 지금 사실 연준에서 그동안 이야기했었던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명확하게 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좀 명확한 내용들 특히나 뭐 고용에 대한 내용도 그렇고 집값에 대한 얘기도 했어요. 집값이 근데 이렇게
모기지 금리가 올라가서 혹은 뭐 이런 이유가 아니라 지금 만들어지지 않아서 집이 없어서 오히려 집값이 그렇죠. 올라가는 뭐 이런 예. 내용들 비롯해서 되게 다양한 시장에 대한 발언들을 이번에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 원금 분할 상환을 그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자만 내는 게 실제 아니라 50만 불을 빌려도 7%대 금리를 빌렸으면 한 달에 상환 부담이 뭐 한 5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래갖고 실제 고금리가 직접 타격을 입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원금 상환, 분할 상환을 강제하면 집값이 그렇게 안 오르기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우린 갭 투자 같은 걸 많이 하니까. 그래서 이 얘기는 이제 제 얘기보다는 텀리 얘기예요. 텀리가 며칠 전에 아주 그 똑똑한 글을 썼어요. 펀드 네. 스트레스에. 그래서 연준은 뭐 주가 지수를 실제 벤치마크 하진 않지만 이제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연준이 파웰이 보는 가장 지금 벤치마크는 실제 주가 지수일 것이다. 왜냐하면 주가가 급락을 하면 가령 이제 우리가 보통 베어마켓에 진입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S&P가 여기서부터 한 20% 하락을 하면 경기 침체에 들어갈 것이고 그다음에 한 15% 정도 하락을 하면 그러니까 5에서 10% 하락은 있을 수 있어요. 이번에 얼마 전에 우리 8월에 주가 하락할 때도 한 7, 8%씩 그러니까 주가가 내려갔었잖아요. 근데 한 10에서 15% 주가가 하락하면 투자가들은 경제 주체들은 마치 경기 침체가 온 것처럼 느낄 것이니까 이 강력한 금리 인하 정책을 통해서 풋옵션을 이제 깔아주는 그러니까 이제 투자가 시장 입장에서는 풋옵션을 마치 들고 있는 거가 뭐 내가 지금 주가에서 팔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서포트를 해준다는 얘기니까 투자가들이 리스크 온으로 들어가고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시장의 하방 경직성을 만들어주는 것도 있지만 금리가 내려가면 주가라는 건 미래에 버는 돈을 현대가치로 좀 계산한다고 하잖아요. 약간 뭐 어려운 얘기긴 한데.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것 중에 이제 분모에 금리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금리가 내려가면 밸류에이션이 좀 높게 유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21배가 금리가 높을 때는 조금 부담이 가능하지만 금리가 내려가면 그 정도는 유지가 될 수 있어요. 이제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풋옵션의 효과도 있고 밸류에이션을 유지해 주는 그런 효과도 있고 이제 그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 예. 네. 경기 침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뭐 한 2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골드만삭스가 되게 똘똘해요. 네. 이코노미스트 팀들이 잘해서 여전히 경기 침체 가능성을 20% 그러니까 별로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거기에 100% 공감을 하고 네. 근데 경기는 어느 정도 순항을 하지만 그 일부 세그먼트는 경기 침체에 가깝다. 그래서 이제 내구재 소비 그다음에 특히 자동차들이 최근에 재고가 미국에서 많이 쌓이고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지난 3, 4년 동안 코로나 이후로 자동차 값을 너무 많이 올려서 소비자들이 특히 오토 파이낸싱을 8%, 9%에 빌려야 되면 부담을 느껴서 맞아요. 최근에 뭐 테슬라 같은 데도 그래서 금리 오토 파이낸스 금리를 되게 낮춰주잖아요. 네. 그래서 내구재 소비 그다음에 자동차 같은 경우는 판매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 수준만큼 지금 안 좋은데 금리를 인하주면 이런 것들이 좀 선순환이 돼서 약간 구매 수요가 좀 살아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우리가 해석도 할 수 있고 네. 텀리가 아주 그 되게 잘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이 사람 분석을 자주 보는데 네. 그 뭐 비단 그 재미교포여서 우리가 그런 건 아니고 실력이 뭐 월가에서 가장 뛰어난 것 같습니다. 근데 과거 50년 데이터를 보면 1971년 이후로 연준이 7차례 금리 인하의 사이클을 시작했는데 이게 급격한 그 경기 침체로 진입만 하지 않으면 아까도 박 팀장이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네. 그렇지 않다면 주가는 그 이후로 금리 인하의 사이클을 시작한 이후로 1개월, 3개월, 6개월 다 올랐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풋옵션을 연준이 깔아주면 주가는 하방 경직성을 지지선으로 해서 이제 주가가 오른다. 이제 그런 과거의 이제 경험을 갖고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번에 지금 보여주셨던 데이터나 내용들을 보면은 이번에는 이제 미국 경제가 과거에 있었던 것처럼 정말 극심한
좀 충격을 받을 법한 그런 침체까지는 다들 예상을 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라서 침체가 오더라도 약한 연착륙 정도의 경기 침체를 예상하는 상황이라서 과거에 그렇게 깨졌던 시점과는 다르다를 다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혹시라도 아주 작은 변수가 뭐가 있을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데 가장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요거는 조금 계속 지켜보면서 이게 위험한 걸로 번지게 될지는 봐야 한다 싶은 데이터 있으신가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그러니까 그 영어로 그런 말이 있죠. 우리가 뭐를 모르는지 모른다. We don't know what we don't know. 네네네. 리스크 얘기할 때. 네. 그러니까 이제 지정학적인 리스크, 뭐 음. 중동의 전쟁. 근데 지금 원유값이 계속 내려가는 걸 보면 음. 뭐 중국의 경기가 워낙 안 좋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게 뭐 국지전 수준에서 그냥 머무는 거 아닌가 시장은 생각하는 것 같고 네. 제가 여기서 얘기를 안 했는데 미국 국내적인 이슈는 재정 적자 확대예요. 지금 이제 재정 적자가 올해 미국 GDP의 6% 정도 되고 해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재정 적자는 계속 심각할 텐데 그렇죠. 악화가 될 텐데 결국 그 채권 시장이 한번 시한폭탄이 되는 게 아닌가. 왜냐면 채권 시장이 한번 휘청하면 주가는 그 요동을 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리스크는 항상 잠재돼 있고 네. 월가의 거물들이 이제 그런 경고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채권 시장을 그 가격과 수익률의 반대다라는 이해조차도 힘들었던 사람이라서 그 채권 시장에 대한 분석은 어려워하는 편인데 그쪽 계시는 분들은 이게 채권 시장이 얘기하는 시장 시그널은 굉장히 불안해. 그렇죠. 주식이 그렇죠. 이렇게 오르는 게 말이 안 될 그렇죠. 예, 수준이야라고 예, 예. 그런 경고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채권이 항상 또 선행하고 그게 또 맞는 경우가 항상 있으니까. 이러한 그 중요한 시점에서는 네네. 채권 시장이 주식 시장보다 더 좋은 인디케이터가 돼요. 근데 네. 일단은 지금 잠잠하니까. 근데 네. 그냥 잠재된 하여간 리스크고 음. 우리가 좀 항상 걱정을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앞서서 잠깐 얘기했었던 트럼프 이야기가 이제 요 헤드라인이군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바로 경기가 얼만큼 나쁘면 0.5%를 인하를 했냐. 아니면 그 파웰이 그 아주 정치적으로 그 논다. 이제 그런 경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대통령이 되면 가만 놔두지 않겠다. 근데 실제 저도 자료를 읽다가 뭐 처음 알았는데 그 파웰이 그 특히 정치적으로 좀 중립적, 오히려 좀 민주당에 가까운 색채를 보이지만 네. 뭐 월가의 부자들은 또 워낙 그 공화당을 지지를 하고 개인적으로는 미국 사람들은 내가 민주당이냐 공화당을 그 디클레어 선언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분은 그 개인적으로는 공화당으로 분류가 또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전 처음 알았어야 돼. 근데 네. 지금은 하여간 연준이 정치와 무관하게 중립적으로 잘하고 있다. 네, 그렇게 보입니다. 예. 실제로 이제 그 파월 의장도 늘 강조를 하죠. 독립적인 우리는 결정을 내린다라는 강조를 하는데 또 시장에서 이런 뭐 트럼프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꼬아서 보는 그런 시선이 늘 있을 수밖에 근데 없는 것 뭐 같습니다. 하여간 그 민주당 관계자들은 금리를 전격 네, 인하를 네. 해서 이게 이제 모기지 금리나 다양한 시장 금리가 내려가면 지금 선거의 가장 큰 이슈가 경제, 그쵸. 서민, 생활 궁핍, 인플레이션인데 뭐 나쁘진 않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어서는 이제 결국에 지금의 밸류에이션에도 정당화 그리고 계속해서 시장이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기업들의 이제 향후의 실적인데 저 오늘 시간의 거래에서 보니까 페덱스 실적 발표 있었는데 페덱스는 좀 안 서로 좋았죠? 바이러스로 안 좋게 예, 됐어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제 차 몰고 오면서 아까 그 블룸버그 네. 라이브를 들으면서 이제 오는데 네. 그 페덱스가 매출하고 수익 다 생각보다 훨씬 저조해서 보통은 페덱스 같이 이제 배달 로지스틱스 회사는 그 경기를 나타내는 그렇죠. 지표다 이제 그렇게 해서 주가가 한 10% 이상 빠졌었나 네. 봐요. 아까 보니까. 근데 아직 그 전문가들은 이제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게 개별 기업의 이슈인지 아니면 시장 전체로 지금 3분기 들어서 경기가 확 그 꺼지는 그러한 그 징조인지는 우리가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다. 근데 하여간 시장의 큰 그 판은 이렇게 파웰이 풋옵션을 깔아줬지만 결국은 또 기업이 실적을 내야지 그렇죠. 주가가 유지가 되고 이제 상승하는데 보통 그 회사들이 미국은 경영진들이 그 분기가 시작이 돼서
분기 실적이 가까울수록 그러니까 이제 3분기가 우리가 7월에 시작이 돼서 10월 달부터 이제 실적을 발표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면 우리가 점점 그 지나갈수록 약간 그 꼬리를 내리는, 그러니까 이제 가이던스를 좀 낮추고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애널리스트도 일반적으로 분기가 진행이 되면 그 분기에 추정치를 한 1~2% 하향 조정을 하는데 3분기도 큰 흐름은 그것과 유사하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게 경기가 안 좋아지면 애널리스트가 추정치를 기업 추정치를 낮출 테니까. 근데 네. 아직은 그런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조금 특이한 점은 2025년이 그 기업 EPS 증가율을 지금 한 15% 가까이 애널리스트들이 보는데 시장 전체로 그것은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3분기에서 어떤 업종이 이익이 상향 조정되고 하향 조정되고 하는데, 지금 하향 조정되는 건 이제 주가가 최근에 많이 빠진 유가 때문에 뭐 빠진 에너지, 그다음에 산업 관련된 경기 좀 관련된데 머티리얼 소재 산업 뭐 이런 데들이 기업 이익이 하향 조정이 됐고, IT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여기도 뭐 IT 준 IT죠. 그다음에 금융 같은 데는 이익이 되게 견조하게 증가율이 유지가 된다. 하향 조정이 없다는 그런 거여서 네. 이익 관련돼서는 크게 우려할 거는 없다. 그리고 저도 한두 번 과거에 강조를 했지만 결국 지금 이제 시장이 조금 좋아지는 모습은 M7, M8에서 시장이 조금 이렇게 그 따뜻한 온기가 이제 퍼져가는, 그러니까 금융주가 이제 되게 강세를 보였던 그런 모습이고, 오늘도 보면 주가가 중형주들이 많이 올랐어요, 네. 되게. 근데 여전히 근데 시장을 이끌어가는 거는 Magnificent M7이잖아요. 근데 이제 야드니의 리서치를 보면 M8의 수익성 마진이 여기 이제 빨간 선인데 코로나 지나고 나서 완전히 우상향을 하는 상향 돌파를 하는 수익성이 구조적으로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네. M8을 넷플릭스까지 포함한 M8을 뺀 나머지 시장의 마진은 여기 이제 녹색 선인데 회복되는 모습은 보이지만 그 회복의 정도는 크지는 않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마진 수익성이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인데, 이런 걸 보면 빅테크 중심으로 주가가 그동안 오르고 어느 정도 당분간은 그래도 그런 추세는 계속 간다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예. 네. 밸류에이션이 공정하다. 이게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뭐 밸류에이션이 네. 고평가됐다고도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고 저평가될 수도 있다고 그러고 네, 이제 네. 적정하다고. 그러니까 저는 적정하다고 봐요. 적정하다. 시장이 뭐 싼 거는 아니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퍼만 놓고 보면 1년 수익 추정치를 놓고 보면 퍼가 21배니까 네. 우리가 어깨, 어. 목 정도 와서 상당히 뭐 적정한 수준이고, 그래서 절대 저렴하지는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쵸. 장기 성장률 애널리스트들이 1년, 2년, 3년치도 하지만 5년치를 게스하라고 이제 그 데이터 회사들이 그 요구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제출하는 애널리스트들이 있는데, 장기 성장률과 비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패그 레이쇼 분모에 퍼를 넣고 분자의 5년 장기 성장률, 이익의 성장률, 매출의 성장률이 아닙니다. 여기는 이익의 성장률인데 그걸 놓고 보면 패그 레이쇼가 과거 1995년 이후로 보면 한 평균 정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퍼가 21배로 좀 높아 보이지만 장기 성장률이 또 높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높은 것이다. 그렇게 놓고 보면 상당히 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주가 수준이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미국 주가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장기적으로 배당 2% 포함해서 지난 30년, 50년, 100년 보면 연 한 10% 수익을 주주한테 안겨주는데 토탈 쉐어홀더 리턴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이게 그 우상향하는 선이 이익의 증가율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큰 장기 트렌드, 이게 한 90년 되는 데이터입니다. 1930년부터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큰 추세선에서 지금 벗어나 있지는 않다. 왜냐면 추세선에서 많이 벗어나면 고평가됐다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주가가 싼 거는 아니지만 이게 너무 과열 국면으로 또 진입한 것도 아니라고 우리가 유추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일단은 결론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 예. 지금 시장이 뭐 금리 결정 이런 것도 주요한 내용 중에 하나지만 지수를 보면은 그러한 불안, 그러한 변동성 중에서도 사상 최고가를 계속해서 경신하는 시장을 보면서 이게 합리적인 것인가,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쭉 보여드렸던 데이터로 좀 해석을 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인텔이 최근에 이제 뭐 자구책 여러 가지 발표하고 뭐 협업 얘기도 들려오고 하는데 과연 다시 회생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월가에서는 약간 뜨뜻미지근한 반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인텔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파운드리 네. 반도체 위탁 그 생산하는 사업부를 자회사로 분사하겠다. 이게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국내 투자가한테는 이제 악몽이죠. LG 에너지 솔루션. 이제 근데 어떻게 보통 보면 좋은 기업을 이렇게 그렇죠. 빼내는데, 근데 경우에 따라 틀리고 이제 네. 한국은 경영진이 지배주주가 어떻게 보면 나쁜 의도를 이제 갖고 그렇게 분할 상장을 하는 여기는 이제 상장까지 가지는 않아요. 근데 네. 일단은 분사하는. 왜냐하면 이 여러 사업부가 있는데 돈을 버는 데도 있고 못 버는 데가 있으면 같이 있으면 이제 약간 묻어가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이걸 완전히 떼어내서 별도의 회사로 재무제표를 공식 그 발표를 하고 그다음 필요하면 펀딩도 받겠다는 거에서 맞는 전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인텔이 그 16일 날 이제 구조조정안을 이렇게 발표하고 나서 그 주가는 좀 좋은 반응을 보였죠. 물론 그 이후로 좀 다시 밀리기는 했지만 네. 그러면 하지만 하여간 얼만큼 인텔이 이렇게 어려우면 그 이런 그 결단을 내렸을까 이제 그렇게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 있고 근데 네. 실제 IT 업종은 특히 그 임직원의 보상의 상당 부분, 그러니까 위로 팀장급 이상으로 올라가면 임직원 보상의 반 이상이 주식연계 보상이거든요. RSU를 받거나 스톡 옵션을 받는. 그런데 실제 그 인텔 같이 장기간 지금 주가가 하락 국면, 특히 최근에는 금년에는 더 급락을 많이 했죠. 그러면 내가 급여를 받은 걸로 생각을 하는데 주가가 빠지면 그 급여 가치가 RSU가 가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되게. 그래서 되게 종업원들의 사기에 되게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좋은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고 신입 직원 뽑기도 되게 어려워서 그런 부분은 숫자로 나타나진 않죠. 우리가 뭐 인텔이 2분기에 뭐 2조 원의 영업 적자를 냈다. 그거보다 더 어떻게 보면 심각한 문제여서 상당히 돌아서기 쉽지 않은 그리고 우리 삼성전자도 TSMC 천하에서 지금 눌리는데 인텔도 길을 펴지 못하는 게 아닌가. 어떻게 보면 나중에 이 사업부를 매각해야 될지도 몰라요. 돈을 얼만큼 받을 수 있는지 그렇죠.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그 이러한 하여간 그 전략을 우리가 지켜봐야 되고 그 시장에서는 이제 인텔하고 TSMC를 많이 비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그 여행커 태어나기 전이지만 PC 같은 거 보면 안에 그 로고를 인텔 인사이드. 왜냐하면 오,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인텔의 그 프로세서가 없이는 컴퓨터가 돌아가지 않았으니까 이제 그러한 세상을 살아서 전 세계를 인텔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양분하던 이제 그러한 대단한 그 지존의 회사였는데 상반기에 한 7조 원 넘는 영업 적자를 하고 이번 구조 조정할 때 독일 폴란드 공장 건설을 완전 전면 보류. 그러니까 돈이 없는 것도 있죠. 캐시플로우 이제 중단시켰죠. 문제도 있고 구조 조정도 해서 보면 지난 5년 동안도 보면 주가가 장기 하락 국면으로 이렇게 쫙 들어가요. 금년에도 하락 국면을 들어가고 반면에 이제 TSMC 같은 데는 지금 뭐 엄청 그 고성장을 계속 하고 있고 올해 연매출이 34% 증가한다 그러고 지금 3나노 테크놀로지 갖고 지금 뭐 엄청나게 지금 주문이 밀려 있다 그래서 네. 뭐 주가도 오늘도 아까 꽤 높은 상승을 보였는데 완전히 극명한 대비를 보이고 하여간 이렇게 IT 쪽에서는 사람을 한번 다시 이렇게 놓치면 뽑기가 어렵고 그 과거로 돌아가기는 어려워서 인텔 투자는 우리가 대단히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오히려 TSMC가 주가가 많이 올라갔어도 네. 기업 이익이 더 많이 증가를 했으면 주가 상승보다 밸류에이션이 무난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TSMC가 미국 티커 코드는 TSM이죠. 네. 미국에 상장돼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 못하는 기업이 이제 좋아질 거다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기보다는 잘하는 기업이 훨씬 더 잘하는 것을 기대하는 게 더 속이 편할 수 있을 그러니까 것 스타벅스 같이 조금 이 이제 모멘텀이 떨어진 데는 카리스마가 있는 리더가 오면 다시
그 좀 턴어라운드 시킬 수 있는데 네, 네. IT 쪽은 그것이 훨씬 더 어렵다. 그리고 인텔은 이러한 어려움이 워낙 지금 장기간 지속이 돼서 네. 큰 배를 항공모함이 이제 가라앉는데 그거를 다시 되돌리기가 네. 쉽지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제가 아침 뉴스 보니까 나이키의 CEO 교체 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급등하더라고요. 저도 제목만 봤어요. 그러니까 아까. 스타벅스처럼 지금 나이키도 사실 아. 중국에서도 그렇고 고전을 면치 못하는데 나이키도 어떻게 좀 기대볼 법한 근데 저는 이제 포인트가 항상 있을지. 봐요. 우리 학생들이나 길거리에서 요즘 사람들이 어떤 운동화를 많이 신지. 근데 최근에는 보면 호카. 삼선, 그러니까 아디다스. 그러니까 호카도 있고 네. 호카도 있고 아디다스를 그렇게 많이 신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그리고 제가 나이키 신발이 두 개가 있는데 러닝 네. 슈즈랑 골프화가 있는데 네. 둘 다 약간 헤어졌어요. 그래서 네. 나이키가 제품의 문제도 요즘 좀 있는 것 같은 사실 그런 저희가 느낌이 나이키가 들었습니다. 퀄리티가 좋아서 사기보다는 그냥 나이키니까 샀던 게 컸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요새는 또 기능적인 것도 엄청 그렇죠. 따져서 예, 뭐 예, 온이나 예, 호카 예, 이런 예. 것이 다 되게 가볍고 또 러닝화로 멋쟁이들은 좋다라고 이제 해서. 그쪽으로 많이 가죠. 되게. 네, 예. 과연 또 나이키는 어떻게 될지도 궁금하고요. 왜냐면 거기도 장기간 주가가 지금 계속 그렇죠. 헤매고 있으니까. 필수 소비재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파이낸셜 타임스 기사인데 네. 투자가들이 한 두 달 사이에 그러니까 우리가 필수 소비재라고 얘기하는 코카콜라, 펩시, 그 다음에 뭐 월마트, 커스트코, 그 다음에 콜게이트 팜올리브, 우리 그 치약 있죠? 네, 네. 콜게이트 그런 회사로 그 집중 투자를 많이 했고 가장 큰 이유는 경기 침체가 오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방어적인 성격이 있고 경기가 안 좋아도 우리가 뭐 치약, 칫솔, 쉐이빙 크림, 비누, 그 다음에 이제 뭐 일부 사람들한테는 뭐 맥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필수 소비재니까 네.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트렌드가 있고 그 금년 들어서 코카콜라 주식이 20% 상승했고 콜게이트 팜올립은 33% 상승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지난 한 달만 놓고 봐도 월마트 주가는 15% 상승, 타겟은 조금 못 미치는 9%, 그 다음에 클로럭스라고 있죠. 우리 약간 그 세척제, 세정제 같이 쓰는 데들은 주가가 16%. 그래서 시장이 한 5% 올랐는데 훨씬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게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제 그런 그 이제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전문가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워낙 그 포트폴리오가 이제 베타가 높은 IT 중심으로 이제 치우친 펀드들은 조금 이런 필수 소비재를 이제 담는 성향을 보이는데 뭐 당연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투자가 분들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종목이든 아니면 크래프트 하인즈, P&G, 프록터 앤 갬블, 월마트 뭐 이제 이런 종목이든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한두 개는 이런 것을 좀 왜냐하면 장기적으로도 안정적인 성장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필수 소비재의 지난 한 15년 동안 장기 마진이에요. 그래서 마진인데 여기 보시면 우리 여행커 어떤 그 눈에 뭐가 들어오나요? 여기 특징이? 특징이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레인지가 어떤 특징이 6%에서 네. 9%고 실제 필수 소비재는 지난 15년 동안 수익성 마진이 6에서 8% 아니에요. 그러니까 되게 유지가 돼 있다? 안정적인데, 그러니까 마진이 한 7%면 높은 편은 아니에요. 그렇죠. 한 10%, 두 자릿수가 돼야지 그 회사 돈 좀 버네 이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코스트코가 3%였나요? 근데 이제 뭐 그 대신 코스트코 같은 리테일러는 이제 그 턴오버, 네. 회전을 높여서 네, 네. 그 매출 그러니까 총 자산 대비 매출액이 한 3배, 4배 돼서 네, 이제 네. 그 회전으로 돌리는 장사고 그 대신 마진은 낮은. 네. 대신 이제 컨슈머 스테이플 필수 소비재는 그렇지는 않지만 네. 마진이 낮은 대신 되게 안정적인, 그러니까 예측 가능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네. 어차피 우리 여기 회사들의 제품은 꾸준히 수요가 그렇죠. 항상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점이 되게 장점이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 그 MSCI의 전 세계 ACWI가 전 세계의 컨슈머 스테이플 지수를 제가 뽑아왔어요. 여기 이제 위에 표를 보시면 조금 표가 뭐 보기가 어려운데 3year, 3년, 5년, 10년을 놓고 보면 항상 그 플러스의 수익이 여긴 나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거의 가지 않아요. 그래서 네. 지난 5년 동안 보면 연 평균 배당 포함해서 6%, 10년 동안은 6%. 그러니까
한 6, 7% 수익, 또 많이 벌 때는 한 8, 9%까지도 올라가요. 그래서 밸류에이션은 그렇게 싸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가 인기가 있습니다.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퍼가 성장은 낮지만 19배쯤 되기 때문에 안정성을 놓고 예측 가능성을 놓고 보면 네. P&G 같은데 제일 큰 회사 톱10을 보면 이제 P&G, 코스트코, 와 코스트코가 월마트를 제쳤네요. 월마트가 얼마 전까지 앞이었는데 네. P&G, 코스트코, 월마트, 코카콜라, 네. 네슬레, 펩시, 그러니까 콜라 회사가 2개 들어있고 필립 모리스 담배 제조하는데 네. 유니레버, 로레알, 몬델레스 여기 과자 초콜릿 네. 만드는. 근데 우리 다 아는 브랜드죠. 그렇죠. 그래서 뭐 제가 다음 페이지에 보여드릴 ETF를 사도 되고 네. P&G 같은 데는 오히려 장기 성장성을 배당 수익률이 한 3% 가까이 돼요. 그리고 성장성이 조금 더 높아서 뭐 거의 한 9에서 10% 아주 장기 그 히스토리를 보면 되게 좋은 회사다. 최근에 뭐 코스코 같은 데 주가가 또 워낙 좋았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대표적인 ETF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XLP 이거는 이제 SSGA가 State Street Global Advisor가 하는데 그 뱅가드가 하는 VDC도 있고 블랙록이 하는 iShare, IYK도 있고 우리가 뭐 개별 종목을 사도 되고 이렇게 미국의 ETF를 사도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사상 최고가 기록하는 그 업종, 그러니까 IT 제외하고서 업종을 보면은 이런 필수 소비재도 있고 최근에 또 카드사 새 종목도 다 사상 최고가 그렇죠. 기록하고 있고 예. 그 부동산 쪽도 요새 굉장히 금리가 좋잖아요. 이제 인하가 되면 네. 부동산이 살아나고 최근에 아마존도 내년 초부터 모든 전 직원 출근하라. 그래갖고 이게 이제 완전히 미국의 대세가 되는 것 네.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상업용 건물에 대한 수요가 좀 살아나고 금리 인하가 되면 되게 레버리지를 해서 리츠 같은 데가 돼 있으니까 네. 이제 최근에 좀 주가가 좀 살아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교수님께도 요청을 드리자면 이남의 좋은 주식 연구소의 그 콘텐츠로 이제 오늘 미처 이야기 못한 스타벅스도 궁금한데 나이키가 진짜 스타벅스처럼 뭔가 이제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그런 카드사 기업들이 과연 계속해서 우상향을 펼칠 수 있는 이유도 궁금하고 그런 내용을 좀 다뤄주시면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컨텐츠 어떨까? 아이디어 예,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싶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글로벌 인터뷰 다양한 시장 이야기도 여러분께 전달드렸고요.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셨습니다. 일단 여러분께 두 가지 공지를 드릴 예정인데요. 첫 번째로는 저희가 월화수 추석 특집으로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해주시고 그 퀴즈 참여하셔서 선물 받아가신 분들 혹여라도 지금 아직까지 저는 쿠폰이 안 들어왔어요 하시는 분들은 저희 그 댓글창이나 또 고객센터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바로 발급해 드리고요. 지금 이미 다 쿠폰이 어제 기준으로 발급이 됐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꼭 확인하시고 그 쿠폰은 9월 말까지 사용 버튼을 누르셔야 2주 동안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어제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금투세 폐지 촉구를 위한 대규모 촛불 집회가 이번 주 토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8시까지 서울역 광장, 서울역 1번 출구 쪽에서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금투세 폐지를 원하신다라고 이제 이 목소리를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집회에 필요한 피켓이나 촛불은 당일 현장에서 또 제공을 해드린다고 하니까 자세한 내용은 참석 관련 문의는 저희가 지금 영상에 나가고 있는 연락처나 이메일을 통해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금요일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6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